정 채갱 향이니라. 심한이면 모옥 온이요. 온자만 우리가 새롭네, 그렇죠. 온자도 사전상으로는 뭐 안온, 할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한이면 마음이 편안하면 모옥, 아까 했었죠. 초가집이니까 초가집도 온 편안하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다면 사는 집이 반지하라도 편안해질 수 있다. 성정이면 채갱향이라. 성품이 안정되면, 아까 그래서 심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합쳐서 성품이 안정되면 채갱, 갱자가 좀 어렵죠. 쿡이라는 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갱. 그래서 채갱하면은 나물국. 요즘은 우리가 웰빙 식품이지만 사실 예전에는 나물국은 별로 좋지 않은 국이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고깃국 먹지만 없는 사람들은 나물국을 끓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느 마을에 칼치 장사가 왔다고 그래요. 칼치 장사가 왔는데 칼치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가더니 칼치를 요리 만져보고 저리 만져보고 하더니 달려가서 그 만진 손을 솥에다가 확 풀더니 지레기 이것저것 넣고 푹 끓이더래요. 며느리가 보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렇게라도 해서 칼치를 먹어야지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채갱은 그런 비린내마저도 나지 않는 국을 채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허들의 국, 좋지 않은 국. 요즘 뭐라고 할까요? 라면이라고 할까요? 라면? 그죠? 라면. 라면 향. 라면도 향기롭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성품이 안정되어 있다면 먹는 음식이 비록 썩 좋지 않아도 그 음식이 맛있게 느껴진다라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좋은 음식을 먹는데 불편한 사람하고 먹으면 그 밥이 맛을 느껴질 수가 없죠. 그런데 조금 정말 찬이 좋지 않아도 마주 앉아 있는 사람이 마음이 아주 썩 드는 사람이라면 그 음식이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퀴즈 맞추는 거 있죠. 퀴즈. 그래서 남편이 문제를 냈대요. 아내한테, 할머니한테. 우리 사이가 뭐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자로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러더래요. 여기 평생 왼수하고 먹으면 향기롭지가 않을 것 같아. 그죠? 경행록에 이르기를 책임자는 부정교요 자서자는 불개관이라. 남을 책 꾸짖는 자는 부전교. 교 사귐을 교 온전히 할 전자니까 온전히 하지 못한다. 이 전자도 한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원래 이게 뭐죠? 밑에 있는 요게 이게 보자기죠. 보자기. 틀이고 그 속에 옥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모양이죠. 소중한 옥을. 그래서 요건 보석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석함 속에 옥, 귀중한 것을 보관해 두니까 이 옥이 전혀 흠집이 나지 않죠. 그래서 온전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옥이 아니라 왕이다. 왕이기 때문에 전씨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옥이냐 왕이냐 한때 말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옥이죠. 그죠? 그래서 남을 꾸짖는 자는 사귐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자서자는 자기를 용서하는 자는 불개과 잘못을 고치지 못한다. 다 아시는 이야기고요. 숙흥야매하여 일찍 숙자니까 숙흥하면 일찍 일어나다. 야매 잠자다 매자니까 밤늦게 자다. 그래서 학문을 수양하는데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수양할 때 우리가 숙흥야매라고 그러죠.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잠을 자면서 소사충효자는 생각한 것이 소사 충과 효인 자는 또는 충효를 생각하는 자는 이렇게도 되고요. 인부지나 사람들은 부지 알지 못하더라도 천필지지로 하늘은 반드시 지 그것을 알 것이다. 포식 많이하여 포식 배부를 포자니까 배불리 먹고 난의 따뜻할 난자에 입을 으자니까 따뜻하게 입고서 소위 말하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이연자위자는 이자는 이자가 편안하다 조화롭다 라는 이자예요. 연자가 붙어서 의성어나 의태어 즉 모습을 만들어 주니까 이연하면 아주 기쁜 모습 편안한 모습 그런 뜻이 자위 편안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 지키는 자는 신수 아니라 자기의 몸은 수안 비록 편안할지 모르지만 기여자손하오. 자, 우리 여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 여하 하여 많이 나왔었죠. 앞에서도 이게 붙어버리면 그냥 어떠한가라는 말이에요. 어떠한가. 근데 떨어지면 중간에 들어가는 것을 어찌하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어찌하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여 자손하 했으니까 자손을 여하 어찌하랴 이런 말이에요. 그럼 다 합치면 기여 자손하오 그 자손을 어찌하란 말이냐. 본인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 다시 말하면 뭐 하면은요 수쿵야매하고 소사충효하지 않고 배불리 먹고 뜨뜻한 곳에 자면서 늘 자기 자신만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자식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남겨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손들은 어찌하란 말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애처자지심으로 사친이면 즉 곡진기효요 그랬네요. 자, 이 처자지심 처자식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써있자 뭐로써니까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사친 어버이를 섬긴다면 즉 그러면 곡진기효 이 곡자가 자세할 곡, 다할 곡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곡진하다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곡진은 자세히 다하다, 다 쏟다 그런 뜻이. 곡진기화하면 그 효를 다 할 것이다 이런 뜻이. 그렇죠?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섬긴다면 부모에게 효도를 다 할 것이다. 이보 부기지심으로 봉군이면 부기를 지키려는 마음으로써 봉군, 임금을 받든다면 즉 무왕불충이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부정사가 두 개 붙을 때 하나 이런 표현이 있으면 두 가지 정도로 일반적으로 번역이 돼요. A 하지 않으면 B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A 하지 않으면 B 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뭐 A가 없으면 B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끊어서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한꺼번에 해석을 해야 돼. 이게 불과 물을 이중부종으로 해석해야 돼. 어떤 A라도 B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해요. 어떤 A라도 피하지 않는 것이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가지 않으면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되고 어디를 가더라도 편안하지 않은 곳이 없다. 이렇게도 돼요.
이해되시나요? 너무 복잡하죠? 자, 요령 다시 설명드리자면 부정사가 2개 나오면 부정사 2개를 분리시켜서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붙여서 같이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시켜버리면 가는 곳이 없으면 편안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 붙여버리면 어디를 가더라도 편안하지 않을 곳이 없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무왕불충이라고 할 때 2번째 경우가 해당돼. 어디를 가더라도 충성하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합치면 부귀를 보호하려는 마음. 자, 신하가 자기 부와 귀를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해,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금을 섬겨라 그러면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충성 못할 임금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네요. 이 책임지심으로 책기면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써 책기 자기를 꾸짖으면 즉 과과요. 허물이 잘못이 적을 것이요. 적을 과자니까요. 이 서기지심으로 서인하면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써 서인, 남을 용서하면 즉 전교니라. 사귐을 온전히 할 것이다. 앞에 나왔던 내용과 비슷하죠. 이모 부장이면 회지 하급이며 이자가 너 이자죠. 2인칭으로 너의 모 계획 꽤 부장 장자가 착하다 좋다라는 장자가 있어요. 좀 어려워요. 원래는 이게 여러 가지 감추다 숨기다 장자도 있고 하인이라는 장자도 있는데, 너의 계획이 부장 좋지 않으면 회지 하급이며 그것을 회지할 때 지자는 대명사예요. 그것 지라는 건 앞에 세워놓은 계획을 말해요. 그것을 뉘우친들 하급 어찌 급 미치겠는가. 의역하자면 내가 지금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좋은 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획을 실행했을 때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때 후회해도 늦는다라는 거예요. 이견 부장이면 이때 견자는 견해. 너의 견해가 부장이면 이 장자도 원래는 길다, 잘하다, 훌륭하다, 멋지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너의 견해가 좋지 못하면 교지 하익이리요. 교지 그것을 가르쳐 준들 하익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심전즉 배도요. 이심이 이로운 마음,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 오로지 한다면 배도, 아까 배자가 어기다 저버리다 했죠. 도를 저버릴 것이요. 사이 확즉 멸공이니라. 사이 사사로운 뜻이 확 굳을 확실하다. 확실하면 멸공 공적인 것을 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생사면 사생이요. 생사면 사생이니라. 우리 전기수 때 우리 그 외우자고 그랬는데, 그죠? 앞기수 때 기억나시죠? 생사, 일을 낳으면 사생, 일이 생겨나고, 생사, 이때 생은 줄이다, 덜다. 일을 줄이면 사생, 일이 줄어든다. 그래서 일은 만들수록 늘어나고 일은 줄일수록 적어진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실이라고 어떤 것을 문제화 삼느냐 문제화 삼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많아질 수도 있고 그 일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부 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문제가 서로 대치되는 문제라든지 어떤 마음에 안 드는 문제가 딱 나왔어요. 그것을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계속 생겨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생겨요? 예전에 나한테 섭섭했던 이야기, 도장 나중에 찍고요.
섭섭했던 이야기까지 다 나와요, 이제. 그래서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업할 때 처갓집에서 보태주지도 않았는데부터 시작을 해서 뭐 나와. 그러니까 예전에 섭섭했던 게 전부 다 나와가지고 다 문제거리가 되어버려.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한 사람이 참아버리거나 그것을 문제화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안 생겨. 여기는 생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 나비 효과라는 게 있죠. 버터플라이 에펙트라고 해서 나비가 날개짓을 쓱 여기서 한번 하면 저 뉴욕에서는 엄청난 태풍이 불어오는데 그 사소한 날개짓 하나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로 물론 쓰이는데 그런 것처럼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결국은 나중에 태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사 사생이다라는 것 같아요. 자, 계속 가볼까요? 이제 그 다음에는 개성편이네요. 자기 성품을 경계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경행록에 이르기를 인성이 여수하여 사람의 성품이 여수 물과 같다. 수일경즉 불과 폭이다. 경자가 기울다, 기울어지다 경자죠. 물이 한번 기울어지면, 즉 의역하자 물이 한번 쏟아지면 불가할 수 없다. 회복할 복자니까 회복할 수가 없다. 이걸 사자성어로 하면 뭐라고 그랬죠? 복수불반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성일종 즉 불가판이니, 본성이라는 것도 종자가 이게 무슨 종자죠? 세로 종자죠. 원래 그렇죠. 그런데 이게 놓아두다 해서 우리가 자유와 방종은 구분이 됐죠. 그렇죠? 이 방종, 방이나 종이나 뭐 하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일종 한번 이렇게 그냥 딱 하고 내버려 두어 버리면 불가반, 돌이킬 반자죠. 돌이킬 수가 없다. 되돌아오게 만들 수가 없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한번 성이라고 하는 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관해서 물들지 않게 계속 이걸 만들어 두어야 되는데 한번 어느 곳에 물들어 버리면 원래 깨끗한 상태로 돌아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런 깨끗한 물에, 요런 단지에 깨끗한 물이 있어요. 이게 성의 본래 타고날 때, 이제 육아에서는 그렇죠. 성이 본래 착하다고 했으니까 착한 성이 있는데 여기에 파란 잉크가 한 방울 똑 떨어지면 금방 여기 물이 슬 들기 시작해요. 요 물은 다시 원래 상태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두보도 이야기했지만 저 산골에 흘러내리는 계곡의 물은 맑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맑은 물이 점점점 흘러내려올수록 오염이 되더니 한강까지 내려오면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어버려요. 그게 여기서 비약하는 성이라는 거. 성. 한번 이렇게 물이 들어버리면 점점 더 물들어버리지 원래 상태로 가기 어렵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사람이 못되던 사람이 갑자기 좋아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수자 필 이 제방하고, 그러면 물을 이 제자는 조절하다, 제압하다 그런 뜻이에요. 물을 조절하려는 자, 물을 제압하려는 자는 필 반드시, 써있자는 과거에 아주 고대에는 여기 있는 쓸용자하고 사실 똑같이 썼어요. 두 개 다 사용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용자는 계속 사용하다고 남고 써있자는 뭐뭐로서라는 뜻으로 남았는데 사실은 뭐뭐로서도 쓰다라는 뜻이에요. 뭐뭇을 사용해서 그런 뜻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뭐로서라는 거 뭐뭇을 사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 반드시 제방을 써있자 사용한다. 제방은 뚝이죠.
그러니까 물을 조절하려고 하는 자는 뭘 쌓아요? 뚝을 쌓아서 물이 넘치지 않게끔 해서 물을 조절해요. 제압을 해요. 그러면 재성자는, 성품을 조절하는 자는, 조절하려는 자는 필예법이니라. 반드시 예법을 써야 한다.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 우리가 성품이 나쁘게 되려고 할 때는 뭘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랑 예. 그래서 공자도 뭐라고 그랬어요? 극기봉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로 되돌아갈 수 있다. 예로 되돌아가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극기해라 그랬죠. 자기의 기는 사욕이라고 그랬죠.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이기면 예로 돌아간다라는 게 뭐죠? 예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하철에 사람이 딱 서 있는데 타려고 하는데 자리가 하나 딱 비었어요. 줄을 다 서 있는데,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를 지키려면 어때요? 차례대로 맨 앞에 들어가는 사람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 그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이 다리가 아프다고 두 번째 서 있던 아줌마가 가방을 탁 던져가지고 그 자리에 먼저 딱 갖다 꽂아놨어요. 던지기도 잘해요, 그죠? 딱 던지면 딱 그 자리에 들어가요. 그럼 뒤에 가가지고 싹 가서 앉는 거예요. 그게 예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사람의 성 중에서 편안하게 가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하철 타서 편안하게 가고 싶은 사람은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해요. 똑같은 성이에요. 그런데 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느냐? 그건 예가 때문에, 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예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 성이 움직이려고 할 때, 그때, 내가 비록 앉아가고 싶지만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인 예를 위해서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고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재성이라고 할 수 있는 도구다라는 것 같아요. 자, 인 일시지 분이면 면 백일지 운이라. 일시지 분, 한때의 분할 분, 성낼 분자죠. 한때의 성냄을 인, 참으면, 면 백일지 운이라. 백일의 우 근심에서 면 벗어나는. 그래서 일시는 짧은 시간을 말하고 백일은 정말 백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을 말하는 거니까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면 긴 시간 동안 근심 속에 쌓일 것이다. 이 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잠시 만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렇죠? 그 분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한 80% 정도가 우발적 범죄. 그러니까 그 이외에는 대부분 한 20% 정도는 이제 계획성인데 그 계획성의 상당 부분은 사기꾼들 빼고 나면 거의 대부분 뭐라는 거죠? 우발적으로 참지 못해서 갑자기 어떤 것이 소위 말하는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분을 저질러 버리니까 뭐 하는 거죠? 지금도 맛있는 콩밥을 먹고 있는 거, 그렇죠? 이게 면 백일지 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득인 차인하고 득게 차게 하라 이렇게 하네요. 자, 이때 득자 인을 얻었으면 하지 말고 득은 할 수 있다라고 해볼까요? 득자는 가하고 똑같이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득이나 여기 가인이나 득인이나 같은 표현이에요. 참을 수 있다. 차인 또 참아라. 참을 수 있을 때 또 참고, 참을 수 있을 때 또 참고, 듣게 차게 하라. 경계할 수 있을 때 또 경계하라. 요렇게도 되고, 차자는 장차라는 차자도 있어요.
그래서 득인 하면은 참을 수 있을 때 장차 참아라. 앞으로도 계속 참아라 이런 이야기겠죠. 그렇죠? 장차라고 하면 듣게 경계할 수 있을 때 또 앞으로 장차 경계하라 이렇게 해도 돼요. 불인불계면 참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면 소사성대니라. 작은 일이 성대 커진다. 직역하면 큰 것이 된다 해서 앞에도 안 나왔죠?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하고 비인불인이요. 불인 참지 못하면 비인 사람이 아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죠. 그렇죠? 짐승과 차이점. 사람은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참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참을 수 있고 경계할 수 있을 때 참을 수 있으면 사람이고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면 뭐죠? 짐승이죠. 그렇죠? 더 적나라하게는 개새끼죠. 그렇죠? 우리 많이 쓰잖아요. 이런 개새끼라고 할 때 그게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금수, 사람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이제 온화하게 표현한 거고 저 사람도 아닌 놈 할 때는 그런 거고 그렇죠? 적나라하게 표현할 때는 우리가 조금 유식하게 할 때는 뭐? 견자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견자 이렇게 하고. 우탁생 진노는 개인이 불통이라. 또 멋있는 말이 나왔네요. 어리석고 탁은 원래 흐릴 탁자인데 정신이 흐리다 해서 멍청하다 이런 뜻이 여기서는. 어리석고 멍청한 자는 생진노, 성낼 진자니까요. 진노를 낸다. 우리말 성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고 멍청한 자가 성을 내는 일은 개 모두 인 말미암는다. 리 불통에 말미암는다. 이치가 통하지 않음에 인 말미암는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걸 바꾸어 말하면 이치가 통하면 성낼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 있죠. 그러면 다른 말로 지금까지 성낸 사람은 전부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 그렇죠. 이치가 통하면 사실 성낼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 상황에 자기가 그 전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감성대로 하려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니까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근데 이치상 가만히 따져보면 내 아들이 1등 못하고 중간쯤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나도 1등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학교 다닐 때. 내 마누라도 1등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등 안 해본 사람이 둘이 만나서 새끼 낳았는데 그 새끼를 하고 1등 하라고 그렇게 화내봐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1등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 아들한테는 1등 하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공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어미 애비 담아서 참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말썽을 피우는 딸이 있었던 거예요. 이 딸은 심심하면 뭐 교장 선생님이 와 지금 뭐 부모를 부르고 뭐 안 그래도 뭐 저기 뭐죠 그 산부인과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이 어머니가 말이야 하도 딸이 말썽을 피우길래 할 수 없어서 점쟁이를 찾아간 거야. 점쟁이를 찾아 도대체 이년은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말썽을 피우느냐 하고 점을 쳐봤더니 점쟁이 얼마나 용한지 점을 탁 뿌려가 점을 치는데 혹시 조상 중에 외국인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돈의 팔촌 중에도 외국인이 없어요. 왜 그러냐? 점괘 외국인 이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뭐 외국인 이름이냐 했더니 점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누구를 닮았길래 했더니 그죠? 지 애미를 닮아서 그렇다. 참 세상에 거짓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모두 이치가 불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휴참 심상화하고 지작 이변풍하라. 시에서 휴가 나오면 쉬다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뜻이. 그래서 휴자는 거의 대부분 쉬다 아니면 뭐뭐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알아두세요. 근데 가끔 조금 더 어려운 게 좋다라는 뜻도 하나 있긴 한데 잘 안 쓰여요. 휴참하면 더하지 말라. 심상화 마음 위에 불을 더하지 말고 지작 이변풍하라. 다만 지작은 조금 어려워요. 이때 여길 작 생각할 작. 다만 여겨라 생각해라. 이변풍 귓가에 부는 바람이라고 생각해라 라고 해서 어떤 쉽게 말해서 잘못된 소식이나 누군가가 나한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자꾸 되갚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냥 뭐라고 생각해라? 귓가에 바람이 한번 슥 스쳐 지나가는 마이동풍처럼 생각을 해라. 장단은 가가유요 염량은 처처동이라. 멋있는 말이죠. 장점과 단점은 가가유 집집마다 있고 염량 따뜻하고 원래는 뜨겁다라는 뜻이고 양자는 서늘하는 뜻인데 양자 이때 염자는 따뜻하고 양 서늘한 곳은 처처 어느 곳이나 동 똑같다. 어느 곳에 가도 조금 안 좋은 양이 있고 또 좀 좋은 곳이 있고 어느 집에 가도 잘하는 것하고 못하는 것이 다 있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단은 가가유요 염량은 처처동이라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어느 곳에도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집도 다 잘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부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옆집 순이 아빠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장단 가가유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뭐만 보여요? 잘하는 것만 보여요. 그렇지? 왜냐하면 집에서 못하는 건 집 안에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가끔 술 안 먹고 일찍 들어와서 못질해주는 소리는 내가 들어요. 근데 집에서 하는 나쁜 행동은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생각을 못 해. 그렇죠? 그러니까 옆집에 남자도 잘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분명히 찾아보면 어딘가에는 분명히 잘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내가 오래 살면서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인식할 뿐이에요. 그래서 어느 갤럽에서 조사했다고 그랬죠. 대한민국 40대 남자한테 조사했는데 세상에 가장 미운 사람 1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옆집 남자. 그죠? 옆집 자기 부인도 아니고 옆집 남자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왜 미울까요? 그렇죠. 저녁밥 먹을 때마다 마누라가 앉아가지고 옆집 순이 아빠는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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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해 하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 앞으로 장단은 가가유다라는 말을 아마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12무 상실하여 구경 총 성공이니라. 시와 비는 무실상 실제 상, 형상이 없다. 우리가 오만상을 부린다 이런 말 쓰죠. 오만상을 다 쓴다 할 때. 그죠? 이때 상자가 얼굴에 나타나는 어떤 형상을 말하는 거. 5만 가지 형상을 오만상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실상은 뭘까요? 실제 있는 형상을 말해. 실상이라는 거. 우리가 실상을 파악하자라고 할 때. 그래서 자, 시와 비라는 것은 실제 형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죠? 시와 비는 재인이라고 했었죠. 시와 비는 재인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실을 두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건 시가 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땐 그게 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상황에 놓였느냐에 따라서 시와 비는 달라지는 것이지 절대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뒤에도 나오는데 보름달 보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는 싫어요? 도둑놈은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보름달을 누가 싫어할까 하는데 도둑은 업무에 방해가 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시어비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실상 실제 형상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고요. 구경 총성공이니라. 구자는 원래 궁구할 구, 경자는 마침내 경자인데 경자고 붙으면 앞에 있는 구자도 마침내 구 그런 뜻이. 구경하면 마침내 그런 뜻이. 끝내. 총 모두 성공. 설명을 또 드려요. 공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불교의 색즉시공이라는 말이 들어보셨죠? 색은 뭐라고 그랬죠? 이 색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만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존재하는 만물은 곧 바로 뭐뭐이다. 공. 이 공이 비다 공자죠. 그렇죠? 이 공이라는 건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무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여기 그대로 하자면 실제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실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칠판을 보고 있어요. 칠판이 요 모양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실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실상이라고. 그런데 이 칠판을 지금은 우리가 계속 보니까 모르는데 한 100년 뒤에 와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칠판은 아마 쓸 수 없을 정도로 부식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없느냐 하면 실제 상이 없어요. 계속 이 칠판은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만 우리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잘 몰라요. 가끔 한 번씩 명절에 어린 그 친척의 애들을 봤더니 한 5cm, 6cm 확 커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몰라요. 왜 모르죠? 계속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계속 크고 있는 중이에요. 가끔 한 번씩 보는 사람은 알아요. 컸다라는 사실을. 그죠? 그러니까 실제 형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요건 없어요. 벌써 변해버렸어요. 이해되시나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불교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교 진리가 그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실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계속 찾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내 아름다움도 계속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가지려고 하는데 가질 수가 없어요. 작년에 비해서 나는 올해 화장을 해봤더니 화장이 잘 안 먹혀요. 작년보다. 그렇죠? 작년에는 소주 한 2-5병 먹고 다음날 화장을 해도 화장이 잘 되던데 올해는 한 병 반 먹고 화장을 해도 화장이 부서부서 해가지고 떠요. 왜 그럴까요? 무실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공이라고 그래요. 공. 텅 비어있다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 금방 이야기했듯이 구경 마침내 모든 게 뭐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것을 이룬다. 무실상이다라는. 그래서 이 말을 쉽게 풀이하자면 시와 비, 우리가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에 매여서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라고 굳이 따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죠? 사람에 따라서 실상이 다르니까. 그러니 어떤 것에 대해서 나는 C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B라고 생각할 때 B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 뭐죠?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자꾸 자기 쪽으로 그 사람의 생각을 끌고 오려고 하니까 세상은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